안녕하세요, 부찬남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전세 반값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 청구권 아닙니다. 지금 전세값이 작년 임대차 3법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거의 2배 정도 올랐는데 그 2배 오른 값에 사는 게 아닌 거의 2, 3년 전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저만 알고 싶은 방법인데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모르면 5억 정도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전세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부동산으로 전세 계약된 걸 보시면 이런 걸 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2억 정도 차이가 나죠. 어떤 거는 5억 6천에 전세가 계약되는데 어떤 거는 3억 4,650만 원에 계약이 된다. 도대체 이런 물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물건들을 잡을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로는 전세 반값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전세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도로 실제로 찾는 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몇 개를 캡처해왔어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막 3억 2천에 거래가 됐죠. 근데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1억 7,850? 이런 거 보셨죠? 850 이건 뭘까? 그럼 1억 8,300. 도대체 이 300만 원은 왜 넣었을까? 라는 거에 의문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근에 거래된 게 4억 8천에 거래가 되고, 그다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6억 5천에 나오고 있는데, 7월에 거래된 걸 보니까 갑자기 3억 450에 거래가 됐대요. 도대체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바로 임대사업자 물건 아파트예요. 자, 작년에 한창 화두가 됐던 게 임대사업자 망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지만 이 임대사업자 물건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는 이런 내용은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경험하면서 얻은 팁들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임대사업자 물건 아파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통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4년에서 8년 정도 계약을 등록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만약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재계약 거절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8년 동안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반 전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거주 환경이 엄청 좋습니다. 자, 플러스 임대료 인상폭을 5%밖에 못 올려요. 이 임대차 3법 계약이 이 임대사업자 법에서 나온 거라서 임대사업자 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물건은 이 8년 동안 임대료를 2년마다 5% 이상 증가를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싼 전세로 8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전세금이죠. 전세금은 2년에 5% 이상 못 올려요. 최고죠. 그러니까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2, 3년 전 전세 시세로 입주가 가능해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자, 그 다음 거주 기간이죠. 저희는 또 거주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보통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 양도세, 그 다음 취득세, 보유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걸 등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8년으로 등록을 했어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는 자세히 안 다룰게요. 왜냐하면 저희 오늘 주제는 전세 구하기니까.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장기 8년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기간까지는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재계약 거절 불가입니다. 이거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저희 세입자가 갖고 있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아파트를 내가 2017년에 장기 8년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2025년까지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계약갱신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2025년 플러스 2년이니까 2027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구한다고 해도 6년 동안은 문제가 없는 거죠. 만약 이게 2020년 초반에 등록한 물건이라고 하면 거의 2030년까지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 기간 안정이 엄청나다. 그 다음 말소 조건. 자, 이게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아파트를 말소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소를 하려고 해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리인 거죠.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물건의 아파트를 들어가시면 어떻게 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전세금 걱정 없죠.
왜냐면 5%밖에 못 올리니까. 플러스 거주기간 문제 없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말소를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동의 안 하면 되거든요. 전세 세입자한테는 최강의 무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가능하냐고 보시면, 자, 이게 임대사업자의 의무예요. 만약 임대료를 5% 이상을 초과를 해버리면 이 임대사업자가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요즘 최근에 전세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임대사업자 분들이 전세금을 올리려고 본인이 거주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됩니다. 이 법을 알고 계시면 그냥 당당하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벌금이 3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임대차 계약 유지. 자, 임차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는 한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임차인한테 이것 좀 해지하게 나가달라라고 말을 해도 저희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명백한 권리가 있다. 이런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권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 임대사업자 물건의 아파트는 도대체 어떻게 보고 어디 있는 것이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제가 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성남인데 지금 7월에 전세가 2건이 계약이 됐는데, 자, 3억 4,650에 거래가 되고 5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걸 잘 들었다면 이 뒤에 4,650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규칙이 뭐였죠? 5%밖에 못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숫자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750, 뭐 6,700, 5,700 이런 것들 전부 다 5%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처음 이제 전세 계약을 3억에 했다고 하면 이걸 5%로 올리면 3억 1,500만 원이죠. 참고로 이렇게 싸게 나오는 임대사업자 물건들 있잖아요.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 잘 올라오지도 않고, 만약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그날 다 나가버립니다. 본격적으로 이 임대사업자 물건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호갱노노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임대사업률이라고 보이시죠? 자, 요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자, 아파트별로 지금 임대사업자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보여요. 임대사업자 물건이 많은 데서 임대사업자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거는, 만약 내가 지금 이 정자역 근처에서 성남이든 뭐 서울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서울 쪽 한번 찾아볼까요? 서울 쪽에도 찾아보면 지금 여기 성수동, 한강 아파트, 강변 아파트를 보시면 여기 임대사업자가 한 17% 돼요. 꽤 높은 편이죠. 실제 전월세를 가격을 보면, 자, 여기 3억 3,600, 3억 5천, 7억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시세는 그냥 7억으로 보시면 돼요. 7억인데 지금 이런 3억 3,600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임대사업자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잡아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임대사업률로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정자역 쪽에 살고 싶다 그러면 보통 한 두세 달 전에 전세를 구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전세가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정자 요쪽이 임대사업자 비율이 높은 단지가 꽤 많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이 정자역 근처 아파트 전세를 살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자, 이런 아파트들을 조사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은 뭐냐면,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이 임대사업자 물건이 지금 부동산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다 찾아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늑티마을 공무원 3단지를 한번 보시면 84로 전세로 해서 낮은 가격 순으로 해보니까 가장 싼 게 지금 4억 천이죠. 근데 7월달에 거래가 된 걸 보시면, 자, 2억 1,500, 2억 4,150. 이제는 딱 눈에 보이시죠? 제가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4억짜리가 껴있어요. 이거는 지금 일반 전세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2억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찾아봤잖아요. 자, 찾아봤는데 없다 그러면 우선 직접 여기 동네를 가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부동산을 검색을 하면 여기 이렇게 부동산이 쫙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동네에 가면 여기 나오는 것보다 부동산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 각각 부동산에 가서 전부 다 미리 얘기를 해놓으세요. 전부 다 가셔야 돼요. 어디에다 매물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가서 임대사업자 물건이 나오면 꼭 저한테 먼저 연락을 달라고 부동산 업자한테 좀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계속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 분들도
임대사업자 물건이 나오면 바로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메리트가 없다면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복비를 좀 더 얹어 드릴게요.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얹어 드릴게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친분을 쌓는 등 이 임대사업자 물건이 나올 때 잡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부동산 분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싸게 뭔가를 구하고 돈을 벌려면 노력 없이는 쟁취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노력도 한 두세 달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두세 달 안에 하나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하나를 누가 잡냐가 문제인 거죠. 자, 플러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저희가 부동산 업자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전화를 줬을 때 바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뭔가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 부동산을 갔을 때 전세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요런 집을 미리 한번 가보세요. 구조는 다 똑같을 거거든요. 이 미리 집 안에 들어가셔서 이 집의 컨디션이 어떤지, 뭐 구조는 어떤지, 내가 살만한 집인지 미리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한 번씩 다 임장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물건이 나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면 고민 없이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돼요. 계약금을 늦게 입금하신다? 그러면 100%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임대사업자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금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여기 임대주택 찾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그럼 아까 제가 그 지역에 가볼게요. 이렇게 지역에 가면 아까 요 본 게 느티마을 공무원 3단지 아파트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 등록한 이 아파트들이 나와요. 8년, 4년은 얼마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눌러보시면 임대 의무 기간 개시일이 있어요.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2020년 3월 17일에 8년짜리 장기를 등록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살 수 있냐면 2028년 플러스 계약갱신권 청구권까지 쓴다고 하면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9년 동안의 전세의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좋은 전세 물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여기 아파트에 얼마만큼의 아파트가 등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2018년, 2017년, 2020년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이 유행을 한 게 2016년에서 17년부터 유행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임대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이 세금 신고 안 하고 다 그냥 이득을 취하셨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법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이 임대사업자라는 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게 2020년에는 아파트가 폐지가 됐어요. 이것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임대주택을 상당히 많이 등록하셨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런 전세를 들어가시면 최소 6년에서 거의 길게는 10년까지도 살 수 있는 전세 매물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물건을 구하면.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지금 이 뉴스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줄 서서 가위바위보해야 계약이 가능하다. 아까처럼 임대사업자 물건에 전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자기는 저녁 때가 된다 그러면 이 저녁에 이제 예약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당일에 올라오더라도 예약이 거의 3건, 4건, 뭐 많게는 5건까지 잡히거든요. 5건까지 잡히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줄 서서 보는. 이런 사태가 안 되려면 아까 제가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은 미리 그 동네를 가서 전세 매물 올라온 집을 미리 보시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녁 8시쯤에 한 4팀에서 5팀 정도 예약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고민 없이 그냥 계좌 달라고 하세요. 계좌 달라고 해서 계약금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나 아파트 매매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가 예약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먼저 돈 들어간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한테 나는 집 안 보고 계약할 테니까 계좌 달라고 해서 계좌 받아서 바로 계약금을 쏘시면 여기 지금 대기 타고 있던 이 세 팀에서 네 팀들이 다 경쟁자가 아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넣고 저녁 8시에 편하게 집을 보시면 됩니다. 미리 부동산이나
임장을 해서 그런 물건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납입하세요. 자, 집이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2억 더 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특이사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수도권에서 6억 이하, 비수도권에서 3억 이하의 저희는 아파트만 얘기를 할게요. 아파트만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임대사업자 물건들은 대부분 이전에 6억 이하였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서로 좋은 거였어요.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정책이었고 전세 세입자한테는 최강의 조건이죠. 최강의 무기를 쥐어준 거죠. 전세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윈윈하는 이 제도를 2020년 7월 10일 임대사업자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이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뭐가 사라졌냐면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폐지 플러스 단기 임대, 아까 4년짜리 있잖아요. 4년짜리는 그냥 다 폐지됐어요. 근데 또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용이 되는데 건설 임대는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죠. 요 건설 임대도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입 임대,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것만 된다는 거죠. 빌라 이런 것만 되고 아파트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2020년 7월 10일부터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자 물건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 물건들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니까 7월 달에 등록한 물건을 마지막으로 점점 임대사업자 물건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자 물건을 구하시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구하시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이 임대사업자가 유행을 한 게 2018년, 이거 폐지되기까지는 20년까지죠. 이 3년 동안 엄청 유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아파트 임대사업자 물건 대부분이 이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반값에 전세 구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에 최적의 시기인 겁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8월 10일 대책으로 임대주택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를 부여했대요. 임대사업자 물건을 시장에 팔게 내놓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뭐라고 했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임대인한테 전화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말소를 할 건데 좀 나가달라라고 말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럴 땐 단호하게 그냥 거절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절하시고 계속 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 결론을 내드리면, 자, 임대사업자 아파트 제가 찾는 법 다 알려드렸죠. 처음에 이제 호객노노를 통해서 이제 임대사업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들을 찾아요. 제가 살고 싶은 지역에 그 임대사업자 물건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찾고, 그 다음 모든 부동산 다 가셔야 돼요. 어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다 얘기를 해놓으세요. 복비를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마실 걸 사서 간다든지 계속 전화를 하시든지 계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임대사업자 물건이 나오면 바로 본인한테 올 수 있도록, 그 다음 본인한테 왔다고 그러면 이거를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미리 그 지역에 임장을 다 다니셔야 돼요. 이 임장이란 말은 집도 보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제가 이제 작년에 폐지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매물이 빨리빨리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혜택의 전세를 구하시려면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플러스, 자,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아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비싸게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들은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전세는 어차피 내놓으면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전세는 아니잖아요. 전세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전세 비싸게 살고 계신 분들은 이 방법을 써먹으면서 전세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지금 비싸게 살고 계신 분들은 2년 뒤에 또 고민하셔야 돼요. 뭐 당연히 계약갱신권 뭐 쓸 수 있다고 집주인이 산다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 속에서 2년밖에 못 살 바에 차라리 지금 미리 준비해서 임대사업자 전세 물건을 들어가면 최소 6년에서 뭐 10년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 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이 전세 대출의 모든 것. 이 전세 대출에 대한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전세 대출의 기본 구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어디서 받죠? 당연히 은행에서 받죠.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등등 카카오, K뱅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전세 대출은 실제 받는 건 여기지만 돈을 보증받아서 주는 사람은 여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나라에서는 이 총 4개의 보증사가 있는데 이 은행도 보증사가 보증을 안 써주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이 이 보증사한테 보증을 받아요. 보증서를 받아요. 보증서를 받고 이 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은행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총 4개 보증사가 있는데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신혼부부 전세자금, 청년 전세자금, 뭐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국가에서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택도시기금에서 받는 거고요. 그 다음 저희가 많이 아시는 주택금융공사,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받으시는 대출이 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그 다음 서울보증보험, SGI라고 하는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 자, 요렇게 잘라서 이까지는 공공이에요. 공공이고 여기는 민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구조를 아셔야 된다. 전세 대출은 이 4군데에서 보증을 서서 이 은행들이 영업사원 역할을 해서 우리한테 전세 대출을 해주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장단점은 뭐가 있냐? 그 우선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뭐 해당되시는 분들만 가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 홈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나머지 3개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3개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3개의 장단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이 주택금융공사를 보시면 전세가액이 5억까지 되죠. 수도권은. 그 외에는 3억입니다. 한도가 2억 2천이에요. 보증금의 80%까지 되고 뭐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금리가 요즘은 2점 후반대부터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권 설정.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으시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신경 쓸 거 없고, 만약 주택금융공사를 받으실 거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요 한도 내에서 받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요 2개. 저희가 전세 보증금이 2억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 2개로 가셔야 됩니다. 요 2개가 보시면, 자, 수도권은 5억까지 가능하죠. 전세 5억까지 가능한데 한도가 4억 5천까지 엄청 많이 주죠. 자, 여기서 임차 보증금의 80%인데, 자, 신혼부부나 청년 가구는 90%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받는 게 좋으시죠. 그다음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뭐 금리도 비슷해요. 자, 근데 여기는 특이점이 뭐냐면 이 질권 설정이란 게 있어요. 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 전세 대출은 못 받는 거예요. 자, 이 질권 설정에 대해서 제가 이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서울보증기금. 자, 이거보다 내가 돈을 더 받고 싶다. 플러스 만약 전세가가 뭐 10억인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2군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서울보증보험은, 자, 여기 뭐라 적혀있죠? 아파트는 가격이 상관없어요. 아파트는 전세가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다 해준대요. 전세가액 상관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대출 한도는 90%에서 95%까지 되는데 거의 맥시멈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금리는 살짝 높아요. 3점 초반대. 요것도 다만 질권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요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금액만큼 원하시는 게 있으면 은행을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전세 대출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사에서 나온 전세 대출로 진행할게요 라고 말을 하든가, 저 서울보증보험에서 나오는 걸로 전세를 진행할게요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은행원들도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권 설정이 뭐냐면, 자, 처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임대인한테 얘기를 해놔야 돼요. 저희 질권 설정 해도 되냐고 말을 하면, 이 질권 설정이 뭐냐면 뭐 등기부 등본상에 뭐가 남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가 있는 게, 은행은 아까 보증기관이죠. 보증기관한테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제 전세 자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세 자금을 우선 임대인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입금합니다. 이게 임차인한테 주는 거 아니고
임대인한테 입금을 하고 사전에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제 수령 관련 유선으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로 이렇게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 사실도 확인하고 또 어떤 걸 알려주냐면 나중에 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을 때 이 돈을 임차인한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은행한테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질권 설정이란 거는 이 집주인이 은행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귀찮죠. 여기서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냐 마냐 이제 그거는 잘 설득해 주시면 돼요. 이게 돈을 은행에다가 붙이는 거 말고는 따로 어떠한 의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해서 이제 임대인이 질권 설정에 동의하는 걸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드리면 자, 임대사업자 아파트 구하는 법. 자, 이제 여러분들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어떤 건지도 아셨고 이제 제가 구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죠? 이제 발로 뛰시면 됩니다. 자, 호객 논어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비율을 보고 원하는 가격대 찾고 지역 찾고 이제 근처 부동산 가서 이제 발로 뛰셔야 됩니다.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셔야 돼요. 아니면 줄 서서 아까 뉴스처럼 가위바위보 해야 됩니다. 플러스 이제 기존에 비싸게 살고 있던 분들은 이 방법을 아셨으면 지금이라도 발벗고 뛰시면 됩니다. 자, 특이사항으로는 20년부터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임대사업자 아파트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전세대출 설명드렸는데 각 보증사별로 장단점을 꼭 확인해서 본인한테 맞는 전세대출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상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제 프로 저희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2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제가 경험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여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